안녕하세요. 코인브리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암호화폐 시점 분석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고들면서요.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또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 이야기부터 해서 알트코인 랠리 조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투자 전략까지. 네, 이런 것들을 오늘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게 좀 흥미로운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미국이랑 중국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회사 DCC 엔터프라이즈라고요. 여기가 앞으로 3년 동안 비트코인 5천 개를 매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벌써 1,000개는 곧 채운다고 하니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죠? 네, 맞아요. 이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불을 지폈던 흐름이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다른 기업들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양쪽에다 기반이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자료 분석을 보면 사실 뭐 블랙록 같은 이런 전통 금융의 거물들이 이런 움직임 뒤에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2045년까지 가면 기업들이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한 1,000만 개 정도를 보유하게 될 거다. 이런 뭐랄까 상당히 대담한 예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개요? 와, 절반이라니? 이건 뭐 거의 시장 판도를 뒤집는 얘기 같은데요. 그 마이클 세일러가 20년 뒤에 100배 오른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겠군요. 근데 지금 당장 뭐 규제 문제도 있고 시장 변동성도 큰데 그렇게 예측하는 가장 큰 동력, 그게 뭐라고 분석되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의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 이걸 핵심 동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비트코인이 점차 기업들의 어떤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거라는 큰 그림에 주목하는 거죠. 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에링턴 캐피탈 CIO 분석을 보면 알트코인이 정말 본격적으로 랠리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랑 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금리 인하는 뭐 유동성이 풀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이게 왜 알트코인에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알트코인에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미 뭐 상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분류 기준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구조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돼서 이런 불확실성이 딱 해소되면 그때 비로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알트코인을 대량으로 사거나 뭐 관련 파생 상품 시장을 만들고 ETF를 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단순히 ETF 승인, 이걸 넘어서요. 기관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같은 인프라 구축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이게 알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지는 게 알트코인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규제 얘기는 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발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있잖아요. 징동닷컴. 여기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이런 시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 점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뭐 징동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이런 진짜 글로벌 대형 플랫폼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그 파급력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통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결국 그 네트워크를 쓰는 특정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확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차량이 그럼 어떤 고속도로, 즉 알트코인 네트워크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결국 대규모로 채택이 딱 이루어지면 해당 네트워크의 가치를 정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인터넷 초창기에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표준이 되느냐 막 경쟁하던 그런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고요. 이야, 진짜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규제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다 얽혀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그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좀 건전한 태도? 이걸 유독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큰 사고 후에 재활 성공률도 그 환자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태도랑 관련이 깊다, 뭐 이런 의사 이야기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투자도 똑같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한다거나 규제가 정비되는 건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요. 따라서 너무 냉소적이거나 혹은 뭐 단기 대박만 누리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뭐랄까 필수적인 어떤 심리적 도구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기관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우량 코인들 중심으로 좀 꾸준히 모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의 앱 다운로드 순위가 갑자기 막 급등한다든가 보통 이런 게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된 참여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명확한 과열 신호가 나타날 때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방식 이걸 제안하고요. 물론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주 길게 보고 보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핵심은 결국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은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알트코인의 잠재력은 거시경제 환경, 특히 뭐 금리나 규제 명확성 같은 이런 열쇠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미래 결제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시각과 자신만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기관 자금 유입이 정말 본격화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대규모로 막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구분 혹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